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더 빠르게 보상받는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 추진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현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산재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일터의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생활의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상계연체를 먼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대지급 제도라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긴급 생활 안정자금도 융자해드리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업무 보고에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내용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 추진 국정과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이 업무상 질병이 늘었고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지난해 저희들이 산재를 한 18만 5천 건 처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5만 천 건이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산재 처리 건수의 한 28%를 차지하는데요. 5년 전에는 이게 15%였거든요. 업무상 사고는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 많이 늘어나냐 하면요. 근골격하고 소음성 난청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정신질병이라든지 직업성 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씩 늘어나는 건 꽤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분들의 연령이 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뭐 뇌심 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난청 같은 경우는 고령화하고 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업무상 질병을 좀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질병 신청이 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예,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질병은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이게 질병에 노출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특별진찰을 오래 한다든지 또 최종적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에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건수도 늘어나니까 처리 기간이 좀 다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지난해 국정과제 선정 이후에 처리 기간 단축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제가 TF 단장을 맡아서 TF를 좀 신속 처리하자. 사실은 인력 정원이라든지 예산 정원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특히 근골격계의 경우에 처리량이 50% 증가했는데 처리 기간은 35일을 단축했고요. 특히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기간을 255일이나 단축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됩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하고 문제가 있는 역학조사에 우선 처리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전체 질병으로 확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전문화, 표준화, 자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64개 전 지사에 질병 전담 팀을 구성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표준화는 이런 질병이 많이 걸리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자동화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AI 기법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유형화한다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는 서류 작성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228일 질병 처리 기간을 올해는 160일, 내년에는 120일까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재 행정 소송에서 이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 왜 이런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패소율이 한 22% 정도로 높은데요. 특히 그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유로 인해서 한 100건 정도가 동시에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것을 빼면 한 18%가 되는데 그래도 높은 편이죠. 특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소된 사건의 한 70% 정도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고요.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내심 질환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진폐가 표소의 한 80%인데 그럼 왜 이런 쪽에서 표소율이 높냐 하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기준보다는 법원에서 좀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표소율이 높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폐소율 관련해서 공단의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표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중으로 업무상 질병 기준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상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소한 경우에 상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파급력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상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또 최근에 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예. 푸른 씨앗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푸른 씨앗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많은데요. 이 기금형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해 주는 것이거든요. 수익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 8.7%였습니다. 그리고 3년 평균 25%를 넘었었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10% 또 사용자에게 10% 지원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3년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동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입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좀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30인 미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100인 이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 소개해 주실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단 사업 중에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을 하시다가 기업이 도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상이 나빠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요. 기업에게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받는 그런 제도를 임금 대지급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 11만 명에게 저희들이 한 6,7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임금차별 근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대지급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3개월치만 이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좀 금액이 작다. 6개월치로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조만간 이게 통과되면 6개월까지 지급해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고 다음에 사업주에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회수라 그러는데요. 이때까지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올해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높여서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그래서 일을 통한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재 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